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스티로폼 블레이드 튜토리얼이 아니라 GitHub를 활용한 유니티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겠지만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교체한다거나 밖에서 급하게 버그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프로젝트를 USB에 담아서 옮기는 방법도 좋지만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지어 버전 관리도 가능한 엄청난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놀랍게도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고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GitHub인데요. 오늘은 이 GitHub를 활용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GitHub를 사용하려면 GitHub 계정이 필요합니다. 설명란에 GitHub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거나 구글에 GitHub라고 검색하신 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인업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했으면 끝이냐?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선 Git에서 자주 쓰이는 기초 용어들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 GitHub에서 유니티 전용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고, 그 다음 GitHub 데스크톱을 설치하는 방법, 이후 GitHub에서 생성한 프로젝트를 GitHub 데스크톱을 통해 컴퓨터에 클론하는 방법, 이후 푸시와 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며 실습을, 마지막으로 머지에 대해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itHub의 기초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it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제가 비유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타지스럽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회사 개발팀 대신 마법연금술협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개발자가 아니라 마법협회에 있는 마법사인 거죠. 그렇다면 리포지토리는 바로 모든 협회에 가입된 마법사들의 코드, 즉 주문서가 저장되는 도서관입니다. 공식적인 마법 주문서 보건소인 셈이죠. 그럼 브런치는 무엇이냐? 브런치는 각 마법사들이 자기만의 마법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리포지토리, 즉 도서관에서 마법사의 원본을 가지고 연구해버리면 대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용 복사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푸시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브런치, 즉 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마법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에 성공했으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푸시와 반대로 풀이 무엇이냐면 협회의 다른 마법사가 등록한 최신 마법들을 내 연구소로 복사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려야겠죠. 얼음 마법만 170년 연구한 마법사 A와 불꽃 마법만 120년 연구한 마법사 B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법사 A는 마법사 B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말을 걸었어요. 우리 두 마법을 합치면 엄청난 마법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은근슬쩍 제안을 했죠. 마법사 B도 솔깃한 나머지 머지를 먼저 제안했어요. 그렇게 두 명은 머지를 시도하게 되었죠. 이렇게 두 개의 브런치를 통합하는 작업을 머지라고 합니다. 머지가 성공했다면 정말 대형 사건이었겠지만 아쉽게도 이들이 만든 것은 대형 사고였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 두 마법이 동시에 같은 문장을 수정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같은 부분을 수정한 상태에서 머지를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컴플리트입니다. 자, 이렇게 Git에서 자주 쓰이는 6가지 용어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시 실습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실습으로 넘어왔습니다. GitHub를 로그인하시면 이런 창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New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만들 겁니다. 그럼 이렇게 Create a New Repository라는 창이 뜨게 되죠. 레포지토리 네임은 저는 현재 만들고 있는 튜토리얼 프로젝트인 스티로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녹화할 겸해서 스티로폼 블레이드를 프로젝트로서 관리해 보려고 해요. 따라서 저는 이름을 스티로폼 블레이드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디스크립션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건 프로젝트 설명 칸이에요. 원하시면 적으셔도 되고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퍼블릭은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 프로젝트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고, 프라이빗은 내가 프로젝트에 초대한 사람들만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dd a readme 파일은 이 프로젝트의 설명을 추구하는 건데 사실상 리포지터리 꾸미기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add git ignore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git이 추적하지 말아야 할 파일 목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GitHub의 프로젝트를 푸시할 때 불필요한 파일이 GitHub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스티로폼 블레이드는 유니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유니티를 검색 후 ignore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hoose a license입니다. 이건 내 프로젝트를 누가 어느 범위까지 어떤 조건을 통해야만 사용 가능한지 등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설정할 정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Create Repository를 클릭하여 레포지토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GitHub를 사용하기 위해 GitHub 데스크톱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거나 구글의 GitHub 데스크탑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제가 빨간 네모로 표시해 놓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고 GitHub 데스크톱을 실행하면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뜰 텐데 아까 회원가입하신 GitHub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이런 식의 창이 뜰 겁니다. 저희는 아까 생성한 리포지토리를 우리 컴퓨터로 가져올 거예요. 그걸 하는 방법은 바로 맨 위에 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클론 레포지토리를 통해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생성한 스티로폼 블레이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git ignore를 통해 유니티 설정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유니티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은 유니티 프로젝트가 있는 파일을 리포지토리로 옮겨주면 되는데요. Current 리포지토리 탭을 클릭하여 Show in Explorer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리포지토리에 폴더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다가 유니티 프로젝트 파일을 옮겨줄 겁니다. 네, 유니티 허브를 실행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Show in Explorer를 해줍니다. 그럼 유니티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폴더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파일을 리포지토리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 폴더는 캐시 메모리 폴더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옮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제거를 하고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폴더 이동을 하고 GitHub 데스크톱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체인지스에 여러 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포지토리에 이러한 파일들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 뜻이고요. 이제 우리는 푸시를 통해 리포지토리에 이 파일들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푸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썸머리 커밋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저는 처음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initial commit이라고 적고 커밋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푸시하라고 버튼이 뜨게 되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푸시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 리포지토리 파일을 유니티에서 열어봐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존에 프로젝트 파일은 모든 내용들이 리포지토리로 옮겨주기 때문에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우선 리포지토리 경로를 복사하고 유니티 허브에서 add project from disk 그 다음 경로를 붙여넣기 하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고 이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에디터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위해 브런치를 추가하고 그 브런치를 메인 브런치에 머지하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itHub 데스크톱에서 Current 브런치를 클릭하시고 New 브런치를 클릭합니다. 이름을 입력하라고 뜨는데 이는 구현 또는 업그레이드할 기능에 맞게 작성하는 게 권장되지만 저는 테스트라고 적고 생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메인이 아닌 테스트라는 브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선 특정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무슨 짓을 해도 메인에 머지만 하지 않는다면 메인 브런치는 멀쩡합니다. 이게 GitHub의 최대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하는 작업과 테스트 스크립트가 들어간 오브젝트 하나를 씬에 추가하고 이를 메인 브런치에 머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 후 테스트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스타트 함수에 print hello from test launch 라는 코드 작성 후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리포지토리 폴더를 옮긴 후 처음 유니티로 실행하면 이렇게 untitled라는 씬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캐시 메모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 씬들은 남아있으므로 다시 돌아가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테스트 스크립트가 들어간 오브젝트를 씬에 배치해보고 다시 GitHub 데스크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를 붙여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콘솔에서 이런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GitHub 데스크톱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렇게 변경된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했기 때문에 .unity 파일과 새 스크립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CS 파일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머지를 하기 전에 우선 머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메인 브런치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브런치를 퍼블리시 해줄 겁니다. 커밋 메시지는 테스트 코드 작성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퍼블리시란 브런치를 처음 생성하고 푸시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해야만 다른 작업자들이 이 브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완료한 후 메인 브런치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커런트 브런치를 클릭 후 메인을 선택하고 에디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로드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오브젝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머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메인 브런치에 테스트 브런치를 머지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GitHub 사이트로 돌아와서 해당하는 리포지토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 푸시를 한 브런치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Compare and Pull Reques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Create Pull Request를 해주시고, 여기서 머지 풀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그 뒤로 컨펌 머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머지가 완료됩니다. 만약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머지가 되지 않고 컴플리트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GitHub으로 돌아와서 메인 브런치를 선택해 줍니다. 그 후에 패치 오리진을 해줄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 새로 고침입니다. 아까 머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로컬의 메인 브런치는 그 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풀을 통해 최신 버전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풀을 통해 받아왔고 이제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아까 없던 테스트 오브젝트가 생겨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을 실행하면 이렇게 로그도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상으로 GitHub의 기초와 푸시, 풀, 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